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예비선거 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진출자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결선 진출에 성공했고 LA 시장 역시 예상대로 릭 카루소, 캐런 베스 두 후보가 11월 결선에 올랐습니다. 한인 후보들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셸 스트리박, 영킴 하원 의원이 결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에서는 최석호 후보와 유수연 후보 결선 진출도 확정됐습니다. 연방하원 34지구에 도전하고 있는 데이비 김 후보가 득표율 2위로 결선 진출이 확정적입니다. LA시 검사장직에 도전한 리처드 김 검사는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만 전국에서 240건이 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기 사건은 하루 한 건 이상, 4명 이상이 총격을 당하는 총기 난사 사건은 매주 최소 4차례 이상 발생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진전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3,7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늘어 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6달러 41.4센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달러 38.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회의에 돌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경제부터 이민 문제까지 광범위한 문제가 논의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초반부터 삐걱인다는 소식입니다. 반미 3개 나라인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자 멕시코 대통령 역시 불참을 선언해서 반쪽짜리 대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를 잡는 게 최우선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이 준비를 마쳤다며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르며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온 국민 MC 송혜 씨가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인에게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 과거에도 민변 출신들이 도배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능력 위주 인사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고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를 되살리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된 전담 수사부 10여 곳이 복원될 전망입니다. 조매든 감독까지 경질한 LA 엔젤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서 5대6으로 패하고 팀 역사상 최다 연패인 1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0대4로 완봉패당했습니다. 1승 1패를 기록 중인 NBA 파이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보스턴 셀틱스 간의 3차전이 오늘 오후 6시 보스턴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경기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53.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전국 7개 주에서 펼쳐진 예비선거 현재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네. LA 시장 선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전국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A 시장 대도시 시장 선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LA 시장 투표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리 카루소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LA시 선거국 집계 결과 리 카루소 후보가 이번 예비선거에서 총 13만 3천여 표를 획득하면서 득표율 42.14%로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1위 후보였던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총 11만 6천여 표를 얻어서 36.95%, 지금 막 조사에서는 37%로 2위에 차지했습니다. 리 카루소 후보는 과반수가 넘는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해서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2위 캐런 베스 후보와 결선투표로 LA시장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케빈 드레옹 LA시 의원은 7.49% 득표율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투표 당일 라티노 유권자들의 결집을 기대했지만 그런 결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 카루소 후보는 자신의 개인 자금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과반수 득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선 투표까지 1위로 진출한 것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투표 종료 후 지지자들에게 LA시 가치를 위해 싸우는 그런 시장을 원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 카루소 후보는 LA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번 투표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결선 투표에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미셸 박스텔 의원이 1위를 차지하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474개 투표소 모두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미셸 박스텔 연방 현 하원 의원은 득표율 49.3%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JF 첸 후보는 41.22%의 득표율로 2위에 올라 역시 11월 결선투표에 나서게 됩니다. 제이 첸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셸 박스틸 후보의 영어 발음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고 논란의 캠페인을 통해 일단 결선 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은 현역 의원의 이점을 살려 이번 예비선거에서 비교적 여유있게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결선투표 재선 도전에도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40주구 연방 하원 의원 예비선거에서 영킴 의원이 득표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3만여 표 34.3%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아시프 마흐무드 후보가 3만 5천여 표를 얻어서 39.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면서 결선에 올랐습니다. 영킴 후보와는 약 5% 정도 득표율의 차이가 나죠. 40지구는 이제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아시프 마흐무드와 영킴 하원의원의 맞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번 40지구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의 그렉 레스 후보도 출마를 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영킴 후보와 이 모하메드 후보가 맞붙는 결선에서는 공화당의 그렉 레스 후보가 모집한 표까지 영킴 후보로 쏠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영킴 의원이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34지구에서 네비김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34지구 연방하원 예비선거에서 네비김 후보가 총 15,780표를 얻어서 35.7%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205개 투표소 개표가 모두 끝나 100% 완료된 가운데 지미 고메즈 후보는 22,821표로 51.7%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미 고메즈 후보와 네비김 후보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맞대결하게 됩니다. 네비김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고 지미 고메즈 후보 역시 민주당 소속입니다. 따라서 같은 당 소속인 두 명의 후보가 맞붙는 것이어서 캘리포니아 34주구 연방하원의원 11월 결선투표 결과는 결국 민주당 유권자들 의지가 좌우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73지구 4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주 하원입니다. 최석호 의원이 2위로 결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1위 코티 패트리 노리스 후보가 득표율 54.26%로 1위, 최석호 의원이 45.74% 2위로 결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편 리차드 김 검사가 도전하고 있는 LA시 검사장 선거는 접전입니다. LA시 검사장에 나서고 있는 마리나 토레스가 20.7%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위와 3위가 초접전 양상입니다. 리차드 김 검사가 55,078표 19.8%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위 파이살 길 후보는 55,101표 득표율 19.81%, 2위 파이살 길 후보와 3위 리차드 킴 검사의 표차는 딱 23% 차이입니다. 결선 진출 여부는 개표가 완전히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대거 11월 8일 결선에 진출하는데 성공했거나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 선거에 도전한 박영선, 써니박 부에나팡 시작은 득표율 35.47%로 3명의 후보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그 채피 후보가 써니박 시장에게 만여 표 뒤진 득표율 33.35%로 2위, 스티븐 바가스 후보가 득표율 31.17%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67지구에 출마한 유수연 ABC 교육위원장은 3위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2위를 차지해서 결선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118호의 도전장을 내민 캐롤린 지영박 변호사는 12만 8,441표, 득표율 19.72%로 2위입니다. 이로써 득표율 29.76%로 1위를 차지한 멜리사 해몬드 후보와 결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아쉽게 결선 진출이 어려워 보이거나 실패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40지구에 출마한 애니조 후보는 3명의 후보들 가운데 득표율 3위에 그쳐서 1위 필라시아보, 2위 수젠 마티네즈 비아다레스 후보에게 큰 격차로 밀렸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28호 판사직에 도전한 제시카 차 후보는 득표율 56.29%의 에릭 스카우보로 후보에게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 선거에 출마한 한인 세실 램보 LA 국제공항 경찰국장은 4위에 자리하면서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선거 결과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들 중에서는 현역인 게빈 뉴섬 주지사와 도전자 브라이언 달리 후보가 각각 1위와 2위로 11월 결선에 올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득표율 56.3%를 기록하면서 무난하게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후보들이 난립한 가운데에서도 여유있게 과반수를 넘는 득표를 기록하면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압도적인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공화당 수석의 브라이언 달리 후보는 16.8%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하면서 11월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부지사 선거에서는 엘레니 쿠날라키스 현역 부지사가 무난 1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쿠날라키스 부지사는 52.2%의 득표율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스계인 부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개 지지까지 얻어내면서 캘리포니아 최초의 여성 부지사 기록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의 안젤라 언더우드 제이콥스 후보는 19.9% 득표율로 2위에 올라 결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 선거에서는 현 장관이 손쉽게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셜리 웨버 주 총무장관이 58.8% 득표율로 11월 중간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공화당의 로 버너스키 후보가 19.5% 득표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회계감사관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레니 첸 후보가 121만여 표로 37% 득표를 기록하면서 1위로 결선에 나섰고, 민주당의 말리아 코엔 후보가 21.3% 득표를 기록하면서 결선 진출에 나서게 됐습니다. 50%가 넘었는데도 결선에 나선다고 하고 과반수가 넘으면 또 결선에 가지 않는다고 하고 좀 헷갈린 규정들이 있죠. 이 올해 예비선거에서는 LA 카운티와 LA 시 선거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에 가지 않고 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규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 선거와 LA 카운티 선거는 과반을 넘으면 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선거에서는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도 무조건
1위, 2위 후보가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마지막 결선 승부를 벌여야 하는 룰이 이번 예비선거에 적용돼 있습니다. 어제 타운 내 투표소에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조한 투표 참여율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은 기자가 직접 투표소를 다녀왔습니다. 7일 LA 한인타운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타운 내 베렌도길에 위치한 베렌도 중학교와 옥스포드와 삼가에 위치한 앤더슨 몬거 YMCA에 마련된 투표소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권자들이 간간히 모습을 보였지만 한인 유권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타운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을 도운 한인봉사자 김씨는 생각보다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예비선거에 대해 관심이 저조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뭐 주말에는 진짜 좀 많이 슬로우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이 지금 근데 이렇게 줄을 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들어갔다가 6명, 7명이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날 베렌도 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한인 이 씨는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짬을 내 투표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특히 뭐 또 노숙자니 뭐 치안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가지고. 삼가 YMCA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한인 효성 이 씨는 LA가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당면해 이번에 LA 시장 선거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LA가 너무 지저분하고 홈리스가 많고 그래서 좀 깨끗해지려고, 제일 중점적인 홈리스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하고요. 그리고 좀 경제 좀 살리라고요. 투표소를 찾은 한인 효성 홍 씨는 현재 정책에 불만이 많아 변화를 원한다며 투표에 참가해야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너무너무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된 이유고요. 그 사람의 그 직업과 이 사람이 맡아야 할 그 거기에 부서에 맞는가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을 최우선으로 보고요. 당을. 저는 그 당을 봤어요.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LA의 홈리스 문제, 치안 부재, 코로나 속 힘든 경제 타결을 가장 큰 이슈로 꼽았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직접 투표보다는 우편 투표 참여율이 높은 성향이라는 점도 7일 투표소에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비교적 뜸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섭게 뛰는 물가로 생계에 온통이 신경이 쏠리다 보니 예비선거도 뒷전으로 몰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폴리티컬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에서도 이번 예선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시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6월 8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 남가주안은 흐려있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집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2, 3도씩 더 올라서 일부 지역은 세 자릿수의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4도, 해안 지역은 71도, 62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도 역시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60도, 낮 최고기온은 76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나대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운타운에서 서서히 차 많이 밀리는 거 느끼고 계시죠? 곳곳에 이제 교통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미주 정상회의 LA 다운타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시작이 됐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행사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축소에 미국이 나선 가운데 중남미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미주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하는 경제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캐러밴, 이민 문제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미주 정상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미주 지역의 새로운 경제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으로 이름 지어진 이 구상은 중남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청정 에너지 일자리 확대, 지속 가능한 무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이 구상이 역내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기회 확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중남미 반미 3개국인 쿠바와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이 독재자라는 이유로 초청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re are a range of views on this question in our hemisphere as there are in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s principal position is that we do not believe that dictators should be invited, which is 이에 반발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해 회의가 반쪽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on la vieja política de intervencionismo, de falta de respeto a las naciones y a sus pueblos.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와 보건, 기후위기, 식량안보, 이민 문제가 주로 논의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94년 마이애미 1차 회의 이후 28년 만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가격 무서울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북가주에는 갤런당 $10에 육박하는 곳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카운티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6 41.4센트,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 38.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다운타운에서는 갤런당 $8가 넘는 주유소가 나타나는 등 최근 들어 가솔린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며 올라간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최근 몇 주 사이 공포심이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북가주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는 이미 갤런당 $10대에 육박하는 가격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LA 다운타운도 한 쉐브론 주유소가 갤런당 $8 이상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LA 다운타운 주유소 경우에는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수프림과 플러스, 레귤러 사이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쉐브론 본사는 각 주유소 경우에 개별적으로 주인들의 가격을 정하는 시스템이며 본사가 특정 지역 가격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따라서 각 주유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종을 불문하고 요즘 가솔린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대부분 물가도 급증하고 있어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영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 한번 볼까요?
매주 혹은 매일매일 장 보시는 분들은 체감 물가를 매일매일 느끼고 계시죠. CNN 비즈니스는 급여 상승률을 2배 가까이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 여파로 개솔린부터 식료품 구입, 모기지 상환금에 이르기까지 체감 물가가 급여 상승을 앞지르자 저축이 줄어들고 소비를 억제하려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물가 인상 중에 급여 가파른 오름세 보였습니다. 시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달러가 상승했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주당 68달러의 급여가 인상된 셈입니다. 한 달이면 약 300달러씩의 임금이 인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폭의 급여 상승에 해당되는 것으로 1년 연봉으로 계산하면 3,500여 달러가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 상승이 급여 상승폭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전국입니다. 4달러 91.9센트로 5달러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으로 연 1,551달러의 추가 비용이 운전자들에게 더 늘어났다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로 대출을 받으면 연 4,400달러를 더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 상승은 먹거리 가격에서도 극명히 나타납니다. 시장조사기관 IRI가 전국의 6만 6천여 개 소매 판매점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계란, 간고기, 사과를 비롯해 음료 등 대부분의 먹거리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식료품들의 가격 인상으로 1년 전에 비해서 먹거리 구입에 304달러를 더 쓰게 됐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가뭄으로 유타주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 호수가 메말라 지역 주민과 야생 조류에도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그레이트 솔트 호수 위에는 이 1277.5m를 기록해서 1875년 측정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호수 바닥에 누적돼 있는 비소 같은 중금속의 문제입니다. 과거 이 지역의 주변 광물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잔류 물질이 강한 바람에 날려서 인근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과학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것은 재앙이라 잘라 말하며 생태계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다란 분지 지형 하나 있는 이 호수에는 바다처럼 소금기가 가득한데 수량이 줄면서 9 내지 12%대였던 염도가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올여름에 호수의 염도가 1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고 생태계 붕괴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수가 메마른 원인으로는 인구 급증과 함께 기후변화도 꼽힙니다. 특히 지난 10수년간 미 서부 지역에서 가뭄이 이어진 데다가 호수로 흐르던 많은 물이 중간중간 가정용과 농업용 수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수년째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강제 절수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있지만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일부 지역에서의 물 사용량은 가뭄이 시작된 지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약 2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강제 급수 제한 조치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5만 8천 개 이상의 주류 판매업소의 주류 서버와 매니저까지 이 새로운 법안에 따라서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류 통제국인 ABC에 따르면 이 새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고 8월 31일까지는 모든 주류 서버, 매니저까지 이 법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017년도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AB1221에는 책임있는 알코올 주류 서비스 RBS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이 법안은 주류를 마시도록 허가한 장소에서 서버와 주류 서빙을 관리 감독하는 매니저까지 미성년자 알코올 제공과 과도한 알코올 제공 위험에 대해 교육하는 RBS 교육 이수 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 아이디 만드셨습니까? 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발급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아직 발급받지 못한 주민들은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라라고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리얼라이드는 연방 기준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발급하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2023년 5월 3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리얼아이디는 공항 탑승 검색,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됩니다. 여권을 가지고 리얼아이디를 만들지 않으신 분들은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3일부터는 리얼아이디가 없으면 비행기를 탑승할 때, 연방정부 건물에 들어갈 때 무조건 여권을, 국내선인데도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DMV에 따르면 리얼아이디 신청을 원하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방문 예약을 하면 됩니다. 방문한 날짜에 DMV 오피스를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업로드한 서류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시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서류 2종, 이 거주 증명은 유틸리티 청구서나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이 가능합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 DMV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있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리얼아이디를 발급받는데 주저하는 이유, 이런 업로드가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이 문제가 아닙니다. DMV에 가면 반차를 써야 하는, 하루를 다 버려야 하는 늦은 일처리 때문에 리얼아이디 발급이 점점 더디다는 것을 DMV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전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이루어졌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이죠. 그것도 또 썸머스쿨이 진행되니까 적용될 것 같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13일 다음 주부터 매주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의무화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 캠퍼스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확산세가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번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주민 개개인의 자가검사 키트를 통한 감염 여부 검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실내 모임 전후 등에 각자가 자가검사 키트를 통한 검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자가검사 역시 해당 모임이 코로나 대규모 전파 행사로 탈바꿈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또 백신 미접종자, 노년층, 아직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어린 연령층과 접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검사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FDA 식품의약국 전문기구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FDA 전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노바백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해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메신저 리보액산 방식인 파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로 만들어진 나노 입자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경증, 중증 질환에 대해서 90.4%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델타 변이에 상대로 한 시험 결과입니다. 미국의 파이자사와 독일의 바이온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두 종에 감염돼도 중증을 겪을 가능성을 80% 넘게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건강보험사 디스커버리 헬스가 남아공의 가우탱주 소재 고객 100만여 명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 바이온텍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 2개월 지난 대상자들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전파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4와 BA5에 감염돼서 중증 환자로 입원할 확률이 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중증화 예방률은 2차 접종 후 3, 4개월이 지나면 84%로 그리고 5, 6개월이 흐르면 63%까지 감소됩니다. 그러나 소위 부스터샷이라고 불리는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3개월 뒤에는 85% 그리고 4개월 뒤에는 88%까지 예방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쓰인 이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로 만든 췌장암 재발 예방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둬 암 치료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독일 생명공학업체 바이오엔테크가 미국의 과학자들과 협업해 췌장암 재발을 억제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파이저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회사인데 이 mRNA 메신저 리보핵산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을 했죠. 연구진은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임상종양학회에서 해당 백신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6명이 참가했으며 종양 제거 후 각각 8회분의 백신을 정맥주사로 접종했습니다. 접종 결과 참가자의 절반인 8명에게서는 면역세포가 반응했는데 이들은 이후 관찰 기간 중 몸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백신에 별 반응이 없었던 나머지 8명 중 6명은 사망하거나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백신을 이용해 췌장암 세포를 죽이도록 면역 체계를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연구진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0대4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다저스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여러 비난도 있기는 있습니다. LA 다저스 지난 주말 뉴욕 매치와의 경기에서도 위닝 시리즈 가져오지 못하고 2승 2패를 기록했는데 주말 또 많은 야구장을 찾았던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가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 일요일 또 하필이면 졌어요. 그리고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도 0대4로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엔젤스가 12연패를 기록하면서 어제 경기 전에 조 매든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12연패는 팀 최다 연패 타이였었는데 과연 다음날 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템파베이 최지만이 2루타를 쳐내면서 7격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은 방망이는 침묵했지만 영리한 플레이를 해 주자를 잡아내면서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하성의 영리한 수비 DNA는 1회부터 빛났습니다. 2루 도루를 감행한 주자가 여유 있게 세이프하는 듯 보였지만 김하성은 베이스를 지나치는 주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 떨어진 발을 태그하고 더블 플레이를 완성하면서 아직 몸이 덜 풀린 선발 다르비쉬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타석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6회 큼지막한 홈런성 타구를 날렸지만 왼쪽 볼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그러나 다르비쉬의 7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뉴욕 매치의 7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템파베이 최지만은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회 우중간 2루타로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포문을 열었지만 나머지 타석에서는 추가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연장 10회 월스의 끝내기 3점 홈런포로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감독 경질이라는 극약 처방에도 LA 엔젤스는 연패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트라웃과 오타니가 공격을 이끌었지만 보스턴의 연장 승부 끝에 역전패하면서 팀 최다 연패 타이인 13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류현진 선수 MRI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프게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왼쪽 팔뚝 통증으로 부상 제명된 어른 류현진 선수가 7년 전 자신의 어깨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나서 팔꿈치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015년 류현진 선수의 어깨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인데요. MRI 검사 결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토론토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팔꿈치에서 만성적인 변화를 발견했지만 그 외에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안전 차원에서 팔꿈치 정밀 검사를 받을 것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토론토 측은 밝혔습니다. PGA 투어를 등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리브 골프에 합류한 필 맥킨슨 선수가 자신이 도박에 빠졌다는 한간의 소문은 사실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맥킨슨은 리브 골프 인비테이셔널 개막전을 하루 앞둔 어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무모하고 창피할 지경으로 도박에 빠져 살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몇 년 동안 도박에 매달렸고 수백 시간 동안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거액을 보장받고 이 리브 골프로 옮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다음 주에 개막하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US 오픈 출전을 포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몸이 메이저 대회를 치를 만큼 튼튼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US 오픈에는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난 두 번의 메이저 대회 출전에서 모두 다 컷 통과에 성공해서 큰 응원을 받았는데 세 번째 메이저 US 오픈에는 타이거 우즈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2022년 6월 8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